어싱의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싱의 나비 효과란 말은 1972년도에 미 기상학자 로렌즈가 주창한 이래 약 50년 동안 회자되어 온 이론인데요. 북경의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의 태풍이나 텍사스의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에 적용이 되겠죠. 어싱의 제1의 목표는 뭐일까요? 첫째, 땅과의 화해입니다. 이 말은 땅을 배신한 인간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기후변화, 가뭄과 홍수, 지난 해와 재작년에 우리나라 그 여름에 비가 뭐 2달 동안 이렇게 홍수가 내린 적도 있었죠. 자, 기상이변은 지난 1만 년 동안에 약 4도씨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에 1.2도가 현재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1.5도가 한계치인데, 이 한계치가 넘어버리면 인류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북극의 빙하가 녹고 시베리아 동토가 녹는다. 이게 그 가상치는 않습니다. 자, 북극곰이 어떤 그 시베리아 인근의 대도시에 나타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비극이죠. 시베리아 동토가 녹아서 거기에 그 묻혀있던,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어떤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화학비료 주고 또 농약을 많이 뿌렸죠. 한 50가지 농약이 모두 다 어떤 환경 호르몬입니다. 우리 인간의 농약이 축적되면은 어떤 그 남녀 생식기를 이렇게 변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또 제초제 뿌리고, 그 다음에 화전민들, 열대우림의 화전민들이 계속 개간을 해서 옥수수나 콩을, 소독작물을 이렇게 심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무서운 죄악은 땅 투기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우리가 광분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지 않고는 우주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풀지 않고는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뜻이겠죠. 자, 우주 에너지와 소통에는 반드시 땅과 화해가 우선합니다. 땅과 화해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에서 우주까지의 어떤 공간 확보가 되겠어요? 이 생명 연장은 공간 확보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주와 소통 한번 볼까요? 지구 중력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지구 중력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수라장, 아기다툼 아닙니까? 서로 잔머리 쓰고 서로 돈을 위해서 뛰고, 중력이 너무 높습니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이게 직립보행 인간으로 나왔죠. 호모 에렉투스, 2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인류 잔혹사가 고스란히 우리 게놈에 200만 년 동안에 그런 잔혹사가 감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싱이 거기에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고무신 신발이 있었고, 또는 그 운동화 2겹 3겹짜리 에어층까지 만든 운동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데서 그 어싱을 못한 데서 오는, 맨발 걷기를 못한 데서 오는 땅과의 어떤 접지, 차단, 이것 때문에 질병이 악화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에서 우주까지 공간 확보해서 산을 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낮아지겠죠. 이 지상보다 산에 가면 중력이 낮아져요. 이것은 등속도 중력입니다. 사실 산을 타면 엄청난 어떤 가상 중력, 가속도 중력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비탈진 산을 탄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2시간 올라갔다 봅시다. 한 800m 고지를 2시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2시간 올라갔다고 보면은 우리의 가상 중력은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진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진자 운동은 중력 운동입니다. 자, 모든 길은 중력으로 통하고 중력은 반드시 반중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반중력이 뭐예요? 지금도 아무 형체도 모르는 아무 반중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어떤 가설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나 그 반중력이 바로 빛이라는 것, 중첩된 빛이라는 것. 이 빗목이 중첩입니다. 이 등산을 하면은 빗목이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탈을 오르지만은 산 전체를 오르는 이 진자 운동의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하신 분도 이 산에 가면 중력이 낮아지고 중력은 오히려 이 세상 속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하고 중력에 대한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중력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산정상에 어떤 열십자 말뚝에 몸을 묶어서 그런 사직생의 힘으로 이 산을 탈 때 진자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자 운동은 떨림입니다. 떨림이죠. 우리가 하천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울림뿐입니다. 울림과 떨림과 울림의 조화가 있을 때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욱 교수 책에도 그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떨림과 울림이라는 것을 잘 정의를 일반 사람들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마무 관계성 연구에서 볼 때는 항상 이 물질세계, 의식세계, 이 물질세계의 에너지, 힘으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의식세계의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내려서 의식을 현실화시킨다는 것. 이런 지금 철학자들이 또는 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의 현실화입니다. 마음이고 물질이다겠죠. 우리가 항상 중첩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중첩된 의식을 가지고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입자로 변해서 어떤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스가 파워가 될 때 인간은 압도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식의 현실화. 마음이고 물질이고 의식의 현실화가 필요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완성되는 것이죠. 의식으로 관찰하면 파동이, 의식세계의 파동이 입자로 변해서 입자를 확인하는 순간 바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동함수의 붕괴지요. 이 어려운 말들인데 이것은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의식의 현실화로 믿음의 현실화로 바꿔볼까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믿음의 현실화다. 우리만 믿기만 하면은 100% 믿기만 하면은 바로 어떤 치유는 현실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가 뭐예요? 긍정의 힘 아닙니까? 믿고 긍정하고 좋은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서 끌어당겨 올 때 그 입자가 바로 확인되는 순간 에너지로 변하면서 압도적인 힘을 우리 질병 환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걸 믿고 따르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이거 관찰자 효과라고 그러죠. 너무 유명한 양자역학의 이론입니다. 이 관찰자 효과, 관찰자가 확인하는 순간 붕괴한다는 거.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입자시고 붕괴해서 에너지가 된다는 거.
에너지로 우리를 압도적인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천재 그런 그 물리학자들의 토마스 형이 19세기 초에 그 이중 슬리스럼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전자빔을 쐈어요. 그러면 물결파죠. 전자빔은 이렇게 물결 파동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중 슬리 창을 내는 창 두 개를 냈어요. 거기를 통과하면은 바로 관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찰자가 있으면 바로 입자로 변해서 그 입자가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크린에 찍힌 그런 화면은 정말로 소름 끼치고 경악한 그런 물결 무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파동의 간섭과 회절 현상이죠. 입자가 스크린에는 바로 파동으로 찍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과학자들은 놀래가지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경악의 어떤 그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 박수가 나온 것입니다. 전자가 빛이 나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장족의 발전의 어떤 기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는 그 물결파 이론, 물질파 이론으로 한 5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의식의 현실화, 믿음의 현실화가 가능하다. 의식은 종류가 뭐예요? 뇌의식과 우주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 어렵게 막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자, 뇌의식은 전부 환상입니다. 우리 내가 어떤 물체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조각조각 눈으로 보고 귀로 느끼고 촉감으로 느끼고 또는 후각으로 이렇게 어떤 오감을 동원해서 어떤 신경중추에서 이렇게 픽셀들을 만들어서 마치 그 픽셀들을 우리 컴퓨터에 보면 픽셀 있죠. 픽셀들을 만들어서 조합해 놓은 것은 이 환상, 환타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뇌라는 것은 번식하고 생존밖에 모르죠. 어떻게 해서 내가 번식하고 생존하고 다른 어떤 그 외부 세계의 진리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잔머리가 된다는 거죠. 스토리텔링 기계라는 거죠. 놀랍죠? 그 다음에 우주의식은 바로 파동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의식, 파동 에너지 끌어다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맨발걷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전자, 우리 파동 에너지로 먹는 겁니다. 발바닥 우리가 맨발 뻗고 걸어가면 파동 에너지로 그냥 우리 몸이 꽉 찬 것입니다. 활성산소 제거되고 자유전자가 꽉 찼을 때 정전기가 살아남겠어요? 모든 것이 어떤 질병의 만병의 근원 원인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활성산소, 그 다음에 정전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탈수현상.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탈수되는 것 아닙니까? 탈수. 에너지 부족으로 이렇게 탈수하면 진물도 막 나오죠. 이게 탈수현상입니다. 그 환자들 한번 보세요. 그 염증이 많아서 진물로 사방군데가 그렇게 염증투성이죠. 그 다음에 혈전,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아질 수가 있다. 스트레스도 약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이의제의식, 어떤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중첩된 스트레스는 바로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지값이 높아지죠. 스트레스 역지값을 높여라. 너무 그 잠번지 스트레스에 우리가 번뇌하고 고민하다가는 그 스트레스에 치여 죽습니다. 역지값을, 문턱값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의식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sim으로 마음근력을 키우는 그 메커니즘은 뭘까요? 이 마음근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시시대를 쭉 살아오면서 산에 가면 어때요? 산에 가서 사냥 또는 물가에 가서 수렵, 어로를 이렇게 또 채집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호랑이, 멧돼지, 곰들 이런 맹수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할 때 맹수 만나면은 방법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그 맹수와 싸우냐 도망이냐.
대부분 사람은 도망해야죠. 파이시냐 플라이시냐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그냥 궁지에 몰렸다는 도망가 36개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맹수들은 한 5분이나 10분, 많아봐야 30분이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는 것은 불과 5분이나 10분이잖아요. 그 얼룩말 사자한테 쫓긴 얼룩말이 5분, 10분에는 유유 자적하게 풀을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룩말은 그 동물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맹수들이 주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맹수가 누구예요? 직장 상사나 조직의 보스나 어떤 기관의 자기 직급 상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맹수로 해서 날이면 날마다 가스라이팅하고 자기식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내 경험이 중요하니까 네 따라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주면은 우리 직장의 중간 간부들, 대리급, 차장급들, 과장급들 그냥 한 10년 생활을 하면 전부 번아웃이 와버립니다. 번아웃은 탈진돼 버려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서운함, 평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운함에서 그 탈진이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당장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중소기업의 어떤 재정상 계속해서 이렇게 번아웃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산양시의 가장 싸우냐 도망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편도체 그냥 활성화입니다. 편도체, 이거 편도체. 우리 편도체는 아미기달라 하이잭이라고 하죠. 편도체 어떤 하이제킹입니다. 이 편도체 하이제킹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편도체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려면 MPFC라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이 돼야만 망근력이 생기고, 암 환자한테 의사가 첫째 조건 퇴원해서 망 관리하세요, 멘탈 관리하세요,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망근력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환자들이 그걸 알겠어요? 망 관리라는 거 이것밖에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망 관리에 대해서도 정말로 어떤 체계적으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김주환 교수님이 그런 거 자기 내면과의 소통이라는 책을 발행해서 정말로 유튜브에서 어떤 셀럽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이 김주환 교수님 나오는 어떤 강의마다 전부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하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전전두 활성화, 전전두 피질, MPFC 활성화는 감정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야 그게 활성화돼야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편도체 활성화되면 흥분하고 맥박이 뛰고 이 동공이 확대되고 싸워야 되니까, 도망해야 되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차분해지고 우리가 편해집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 할 때 땅을 밟는 순간 우주하고 소통이 시작되죠. 그러면 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편해져요? 자, 지구의 주파수가 8Hz입니다. 자, 알파파의 주파수, 우리 뇌의 알파파 주파수가 8Hz입니다. 8에서 13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 주파수하고 똑같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알파파 주파수가 되어버려요. 우리 베타파에서 그 시끄러운 베타파, 그러니까 알파파로 당장 변하면서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할 때는 편하다, 편해진다 이런 것을 선언하면서 나가야 된다. 편하다, 편해진다. 또 나와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나와 거리두기, 셀프 디스턴싱. 왜 나와 거리두기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닙니다.
나들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리얼미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얼미 찾기는 100조분의 1 100조분의 1 게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직성의 각오로 리얼미, 또 다른 나를 찾아야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여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를 찾다 보면 결국에 못 찾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어요? 또 다른 나가. 내 이웃의 모든 분,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상사, 동료, 이런 모든 분들이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들 세상이죠. 나가 여러 명,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어떤 리얼미, 또 다른 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권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또 자기 내가 낫고 있다, 나에서 거리두기를 하려면 나를 3인칭으로 항상 바꿔야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내가 임유강이니까. 임유강은 지금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고혈압이 점차 낫고 있다. 왼발걷기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낫고 있다. 땅을 밟는 순간, 접지 않은 순간, 자유전자 파동이 들어오는 순간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털어내세요. 무의식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무의식입니다. 리비도 무의식입니다. 에고의 그림자입니다. 이 무의식을 어떻게 벗겨내야 됩니다. 이 무의식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질병에서 어떤 쾌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나 카융이라는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정신 분석학자들도 결국에 무의식의 함정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무의식을 해결 못했습니다. 무의식을 상상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의식의 상상화가 뭐예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무의식도 바꾸면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고 그림자, 음부 권세를 깨야 됩니다. 음부 권세를 결국에 깨지 못하면 무의식이 함정에 빠져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권력 강화 운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권력이 생기면 어찌겠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면 어찌겠어요? 생기통로가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 창고입니다. 생각 창고. 그러나 우리 몸은 어때요? 생각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감정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감정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 오감 깨우기를 해야 됩니다. 산을 타면 오감이 깨어납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또 바닷가 가면 뭐예요? 파도 소리. 이게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흙냄새, 풀냄새, 꽃냄새 나오잖아요. 오감이 살아납니다. 오감 깨우기를 하면은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설렘이 뭐예요? 호르몬 피드백입니다. 호르몬이 살아납니다. 산천상으로 우리가 그런 오감을 느끼면서 산천상에 오르면은 맴스가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MEMS, 맴스 폭발입니다.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호르몬이 폭발해야 하산할 때는 세상이 눈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암환자가 제일 적은 뭐예요? 나약함과 두려움입니다. 결국 분노죠. 분노 뿌리가 나약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박살내야 되겠어요? 두려움, 설렘으로 박살내자. 설렘은 어디서 나온다겠어요? 오감 깨우기. 그 다음 명상. 명상 중요합니다. 자, 가장 쉬운 명상이 호흡 명상이에요. 우리 날마다요. 이 호흡도 명상을 하면 됩니다. 호흡 명상은 어떻게 해요? 자, 들숨과 날숨에 일단 알아차림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그 경계에서 고요함을 찾아야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그 경계에서 고요함을 잡다. 경계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즐기자는 것이에요. 싱잉볼 명상은 뭐예요? 그 절에서 많이 그것을 명상 훈련에 많이 그 활용하고 있는데, 짱 치면은 짱 올려나가죠, 소리가. 또 짱 치면 소리가 올려나가다 그치고, 그 소리와 소리 사이에 고요함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요함을 즐기기 하는 것. 이것이 싱잉볼 명상의 핵심입니다. 싱잉볼 재료가 뭐예요? 구리하고 주석이잖아요. 구리는 어떤 전도도가 아주 크고, 주석은 어째요? 해독작용이 뛰어난 광물이죠. 이 두 개를 구리와 주석을 한 80대 20으로 이렇게 섞어 놓으면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들 그럽니다. 자, 어싱의 7가지 수칙 한번 볼까요? 어싱은 열심히보다는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관찰자 효과와 이증 슬릿 실험으로 이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보통 그 일반 의사나 과학자들이 30%로 봅니다. 이 30% 어떤 효과를 70%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싱의 효과를 안 본 사람이 없이 다 볼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싱은. 그 다음에 온통 발바닥에 집중하라. 산무삼탈 명상이 있습니다. 고요함 즐기기인데, 산무가 뭐예요? 무상무념, 무아지경, 또 무의자연입니다. 무의자연, 인간의 간섭이 없어야 됩니다. 자연은 무의자연. 그 다음에 의식과 미래와 일상 탈출입니다. 이거의 명상입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그 고요함을 찾아서 즐기는 것이 바로 명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서, 감사,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어싱하면서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한테 이자 받을 생각을 하고, 이런 잡다한 생각, 그것이 집착과 번뇌입니다. 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싱을 할 때는 배가 고파야 된다겠죠. 배고파야 됩니다. 왜? 배고프면 도파민 수치가 어찌겠어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온통 우리 에너지가 소화작용에 쓰일 때 밥 막 먹고 이렇게 어싱을 해봐야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 배고플 때 어싱하자. 여섯 번째는 어싱은 알파파를 부른다. 어싱을 땅에 듣는 순간 내가 알파파가 돼서 차분해진다. 편안해진다. 그 다음에 디폴트가 된다. 우리 뇌의 번뇌와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밟는 순간 옥시겐 모드가 되죠. 이 산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산소가 우리 흙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규소, 실리카죠. 규소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입니다. 자유전자,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순으로 이 땅에 많이 이렇게 분포된 순서입니다. 이 모든 이 원소는 땅에 잠적할 때는, 땅에 매장이 될 때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속들이 좋아하는 1번 원소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는 그러면 뭘 가장 좋아할까요? 전자를 좋아합니다. 항상 산소는 전자를 좋아하죠. 산소가 전자를 좋아하면 H2로 항상 빠지겠죠. 해독장이 오고 H2로 빠지고, 해독장이 오고 H2로 빠지고. 이 어싱이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산소가 좋아하는 것이 철입니다. 철은 어째요? 핵융합의 마지막 원소죠. 26번. 핵융합의 마지막 원소. 그 이후의 원소들은 전부 핵합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성자 포획으로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왕 중에 왕은 철이라는 것. 철. 우리 몸에서 철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결국 이 철이 이 암세포를 만든다 그랬죠. FeO, 아이언 옥사이드가 암세포 어떤 암기운의 중추적인 역할을 사실은 이것이 불량적 격으로 잡아챘을 때 암세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도 어떤 분석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 원리입니다. 이것만 정상
적혈구로, 싱싱적혈구로 풀어내버리면은 암에 무슨 재발전이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 여러분, 빨리 어색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도 당장 어싱합시다. 돈 없이 먹는 녹즙효과 나타납니다. 10분만 하면 녹즙 한 잔이 다겠죠. 자유전자 프리엘렉트론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겠죠. 하늘의 저 예측에서 이렇게 천둥, 번개, 우레를 통해서 땅바닥으로 탁 대전되어 있는 것이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의 효과는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빨리 어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싱의 마무리가 있어요. 어싱의 마무리는 어찌? 마무리를 잘 안 하고 있어. 가만히 보면 사람들. 자, 어싱의 마무리는 스트레칭이죠. 간단한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어싱하고 한 3분 동안 이렇게 접지를 하면서 발바닥을 그 현장에서 접지시켜 놓고 손털기를 해야 돼. 이 손털기는 우리 뇌에 쌓인 쓰레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쓰레기 청소 효과가 있죠. 이 손털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싱의 마지막 스트레칭이라는 거. 어싱의 7가지 수칙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보다는 신실히. 신실이가 믿을 신자입니다. 열심히는 이런 용어는 잘 여러분 쓰지 마세요. 열심히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누가 뭐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실히 하겠습니다가 답입니다. 열심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열심히 안 해요? 다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하죠. 자, 오늘 Q&A 하나 볼까요? 우리 몸의 감정의 컨트롤 타워는 MPFC인데 이것의 작동 메커니즘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MPFC가 활성화되면 망끌력이 생기고, 망끌력이 생기면 생기통로가 되고, 생기통로는 송전탑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송전탑이라는 것은 송곳지 안테나를 말하죠. 파이니얼 그랜드, 여기서 코티졸과 멜라토닌이 분비되죠. 그러니까 어싱을 하면 가장 좋아지는 것이, 먼저 좋아지는 것이 불면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코티졸이 안정화되고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잠이 그 수면제 안 먹어도 됩니다. 잠이 그냥 너무 초저녁 잠이 많아가지고 저도 필자도 9시 뉴스 보는 것이 그냥 어려워서 그냥 언능 7시 밥 먹고 나면 그냥 1시간 반, 2시간을 그냥 이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거의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컨트롤 타워의 작동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생기통로. 생기가 통로가 열리면 어째요? 우주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설렙니다. 이 설렘입니다. 설렘. 설렘은 아까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오감기의기와 명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감기의기와 명상으로 설렘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자 여러분, 설렘을 만듭시다. 이 설렘에서 기쁨, 기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렘이 없는데 기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기쁨, 기도, 감사가 연속되는 생활이 될 때는 세상이 눈에 밟힙니다. 나들 세상이 됩니다. 내 세상이 아닙니다. 나들 세상. 내 이웃을 먼저 이렇게 보살피는 이런 나들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싱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리뷰 볼까요? 어싱은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수치를 30%에서 70%까지도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